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비드19가 시작되고 벌써 2022년이면 햇수로는 3년이 됐고요. 그리고 코비드가 이제 2020년 1월 초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만 2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동포 사회에 좋은 건강 플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선영 보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영입니다. 요즘 들어서 네. 좋은 그 플랜이 생겨서 우리 네. 동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고 네. 이렇게 하셔서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어떤 플랜입니까? 네, 먼저 오늘은 메디케어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네. 가지 플랜들이 있는데요. 듀얼 플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네.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듀얼 플랜이면 두 가지? 네, 맞습니다. 네네. 듀얼이라는 거는 네. 메디케어하고 네. 그리고 그 서비스 카드, 네. 프로바이더 원 카드라고도 네. 하는데요. 네. 그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분들이 네. 받을 수 있는 플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디케어 그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한 종류로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그러니까 플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디젤 자동차가 있고 네. 휘발유로 가는 그렇죠. 것처럼 네. 이렇게 유형이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자동차 회사마다 디젤 유형의 여러 가지 자동차를 네. 또 만드는 것처럼 네. 우리가 HMO 플랜이 있고 PPO 플랜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유형입니다. 네. 이제 보험 유형이고요. 근데 HMO는 주치의가 주체가 되어서 네. 우리 환자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HMO라고 하고요. PPO는 1차 진료소가 이제 주치의인데요. 1차 진료소나 또 2차 진료소 이런 것을 우리가 주치의 선생님의 리퍼럴 없이 또는 보험사의 그 사전 승인 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네. PPO예요. 근데 네. 요것이 그러니까 보험 유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사마다 HMO 형태로 또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고요. 또 네. PPO의 유형으로 또 여러 가지 플랜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드밴티지 플랜이 이제 한 종류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HMO에 또 다른 게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HMO라고 하시는데 그 HMO 안에 일반 HMO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듀얼 플랜 HMO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 듀얼 플랜과 일반 HMO, 듀얼 플랜 HMO와 차이점? 네, 네. 일반 HMO와 차이점과 그다음에 자격에 대해서 네. 또 이제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이제 귀가 쫑긋해지네요. 네. 그러면은 그 HMO 그 레귤러하고 듀얼 네. 플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HMO는요, 그 수입과 상관없이 다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플랜인데요. 그런데 수입이 조금 적으시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조금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베네핏을 받는 분들은 다 듀얼 플랜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용 보험에서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리치아웃 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감사한 일이죠. 네, 왜냐하면 듀얼 플랜하고 일반 HMO 플랜하고요. 베네핏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듀얼 플랜은 지금까지는 메디케이드까지 같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플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면 메디케이드는 없어도 조금만 혜택 받으시는 분들도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격이? 네, 먼저 자격을 알려드리면 그런 자격을 알려드리려면 먼저 메디케이드하고 그다음에 QMB라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QMB의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플랜은 일반적으로 QMB까지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냥 QMB도 다 병원에 무료로 다 커버를 해주니까 다 메디케이드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예, 우리 먼저 메디케이드를 설명을 드리면 그 메디케이드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메디케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수입만 적으면은
메디케이드 그 레벨에 내 수입과 이런 게 해당이 되면은 들어가실 수 있는 게 메디케이드예요. 네,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데 65세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워싱턴 애플 헬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65세 이전에도 그 워싱턴 애플 헬스를 통해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없어도 메디케이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메디케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메디케어가 이제 되셨어요. 65세가 되셔서 넘었으니까. 메디케어가 네. 되셨을 때는 정식으로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이 코비드 이전에는요. 네. 65세 이전에 메디케이드 워싱턴 애플헬스가 있으셨어도 메디케어가 되시면 이 메디케이드가 그 자기 생일달에 이제 끊어져요. 아,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안 하시면은 내 혜택을 못 수입과 받는군요. 자산이 네. 적어서 정말은 나는 자격이 되는데도 네. 신청을 안 하시면 170불 파트 B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네. 경우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 코비드 때문에 그냥 연장을 해줘서 네. 이게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는 건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인지 모르시고 그냥 혜택을 네. 받으시는데요.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메디케이드는 사실은 메디케어랑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 워싱턴 애플 헬스가 있었던 분들도 네. 사실 메디케이드가 있는 거지 메디케어를 통해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거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는 또 4가지 정도의 그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베네핏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한 2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QMB라는 게 있고요. QMB. 네. 뭐의 그리고 약자인가요? 예, 이제 qualified. 네. 예, 그 medically beneficiary 이건 네. 얘기인데요. 이 QMB에 해당이 되셔야지만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불을 해주고요. 아,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내 포션이 생기잖아요. 네. 메디케어에서는 이제 보통 한 80% 커버해 준다든가 뭐 일반 어드밴티지 플랜을 하셨으면 코페이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네. 것까지 커버를 해주는 게 바로 QMB입니다. Qualified Medically Beneficiary. 네, 맞습니다. 그리고 QMB를 진짜 신청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메디케어 비용 보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메디케이드랑은 약간 다르죠. 예. 어플라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QMB라는 거 이제 아셨는데 여기까지 되셔야지만 보통 듀얼 플랜을 등록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다 병원에 가서 커버를 다 되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QI1이라는 게 있습니다. QI1. 네, 그거는 뭐냐면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내야 되는 그 이제 내 포션은 커버를 안 하고요. 네. 파트 B 보험료만 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수입 기준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네. QMB에 해당하시는 분, 그 수입보다 조금 높으신 분들, 그런데 이제 그게 혼자이실 때는 1,440불 정도 되시고요. 한 달 수입이요. 네. 그 다음에 2분일 때는 1,960불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QMB보다 조금 높고, 이제 그 QI1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파트 B 보험료만, 주정부에서 보조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다 DSHS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듀얼 플랜은 사실은요, 한 워싱턴 주에는 한 4-5군데 회사에서 이 듀얼 플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네. 사실 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QI1까지 해당하는 분들도 즉 병원비는 다 커버는 안 되지만 170불 파트비 보험료만 도움받는 분들도 등록을 하실 수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커버를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그럼 100%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 듀얼 플랜에서 QMB가 있는 분과 QI1에 해당되는 분들의 커버리지가 조금 다른 네. 플랜이 있어요. 물론 네네. 회사마다 다 달라요. 커버리지가. 네.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 HMO 플랜을 하는 거, 어드밴티지 플랜 하는 것보다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낼 포션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네.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이 권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요 QI1에만 해당되는 분들도 듀얼 플랜에 들어가서
치과도 뭐 많이 받으시고 네.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을 듀얼 플랜은 똑같이 받지만 병원에 갔을 때는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워서 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이해를 충분히 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 원하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억셉하시고 병원에 근데 수술하시고 막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또 비리 나오면 그런 분들은 병원에 이제 파이낸셜 어시스턴스가 네.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네. 따로 또 신청을 해드리고 네, 조금 네. 번거롭지만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아이고 참 애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했는데 네. 어떤 또 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와 스페셜리스트에는 프리미엄 아니 코페이가 없지만 다른 플랜 다른 커버리지에는 다른 서비스에는 조금 더 돈을 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보험 하세요. 예, 네. 이렇게 네. 나가는 경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달라졌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지난주에요. 네. 네, 어떤 회사에서는 네.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 전부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우와. 이 돼가지고 지금 저도 제 손님들한테 지금 이제 아마 알려드리고 네. 있는데 170불만 도움 받는 분들도요. 다 100% 커버를 받든지 아니면 뭘 조금 뭐 내시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베네핏으로 네. 예,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또 조금 생겨갖고 물론 듀얼 플랜에 들어가시지만 지금까지는 난 메디케이도 아니고 병원에 100%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험을 하셨는데요. 네. 한 번쯤 네. 에이전트가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에이전트한테 한번 상의를 하셔서 난 170불만 도움 받는데 듀얼 플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점검을 한번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예, 좋겠어서 네. 예, 알려드리려고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네. 코비드가 있는 동안에요. 네. 그 오바마 케어 워싱턴 그 애플 네. 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그 65세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네, 네. 65세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났거나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메디케어 혜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비드 이 기간이 아니면은요. 네. 65세 이전에 메디케이드를 이제 받으셨던 워싱턴 애플레스를 네. 받을 때는 사실 그 자산을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입만 적으시면 워싱턴 애플헬스에 자격이 되셨다가 네. 메디케어가 되면 메디케어 원래 자기 생일 그 달에까지는 해주는데 네. 그 달에 이제 워싱턴 애플헬스가 끝나고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기준에는 이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것도 네. 그렇고 네. 자산이 이제 많으신 네. 분들 왜냐하면 워싱턴 애플에서는 자산을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는 자산을 보기 때문에 네.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어요. 또는 중간에 수입이 높아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메디케이드라도 또 이렇게 기준이 또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 그분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끝나야 되는데 네. 이번 그 코비드 때문에 2년 연장했나요? 전부터 Public Health Emergency라는 걸 선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이전에 메디케이드가 있던 분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수입이 변화가 생기든 자산이 변화가 생기든 메디케어로 바뀌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든 그 워싱턴 애플리스를 연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 손님들 중에도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요. 네. 수입에 변화가 생기면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고는 합니다. 그러고 제가 한 단계를 더 하는 게 헬스케어 어더리티라고 해요. 그 네.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네. 부서를 그쪽으로 이메일을 제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입에 변화가 생겨서 제가 업데이트는 다 했지만 Public Health Emergency 동안 가능하면 애플헬스를 유지하고 싶습니다라는 구절을 딱 써서 보내요. 네. 손님이 원하시면. 네. 그러면 거기서 매뉴얼리 그걸 바꿔줍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겼어도 유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메디케어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워싱턴 애플헬스가 그 사이트에서는 워싱턴 헬스플랜 파인더 거기에서는 그냥 없어진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요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손님들이 나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자산이 많고 수입이 네. 변화가 네. 생긴 해도요 사실상 그 메디케이드가 유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그래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현상이네요. 프로그램이 네. 아닌데도 네. 이 메디케이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보험은 일단 하셨어요. 그냥 일반 네. HMO를 네.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꼭
워싱턴 애플에서 그 서비스 카드를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100% 지금 커버를 받으시는데 엑스트라 베네핏은 일반 HMO잖아요. 일반 네, 어드밴티지라서 뭐 치과도 뭐 클리닉만 된다든가 네. 뭐 코페이가 좀 뭐 침 맞을 때 조금 네. 낸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럼 병원비는 이제 이 카드를 꼭 주셔야지 되지 않으면 또 코페이 내셔야 되니까 그쵸. 네. 요 기간 코비드 기간에 65세가 되셨고 이전에 메디케이드가 있던 분들은 병원 가실 때 요새는요 꼭 그 서비스 카드를 같이 주세요. 아. 그러면은 커버가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요 분들한테 이런 좋은 또 일이 듀얼 플랜이 네, 듀얼 생겼어요. 플랜을 네, 네.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듀얼 플랜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네. 정말 빨리 알려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듀얼 플랜에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이게 되느냐 이제 물어보세요. 네. 근데요. 그 리밋이 주정부 없어요? 기관도요. 네. 주정부 직원도 모르신대요. 아직 어, 공문이 안 내려왔대요. 네. 그러니까 혹시 치과가 난 많이 필요해. 네. 그런 분들도 또는 뭐 나는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고 싶고 뭐 어떤 플랜에서는 뭐 반찬값도 이제 주고 그래요? 이러거든요. 네, 네. 또 건강상품도 더 많이 주시고 네.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베네핏을 나는 원한다. 네. 그러시면 한 번쯤 이 기간에 네.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네. 이제 듀얼 플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170불만 도움 받는 분들, 파트 B 보험료만 받는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 또 60 요 사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65세가 되셨는데 그 이전에 워싱턴 애플에스에 있었던 네. 분들도 그 듀얼 플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플랜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니까 네. 꼭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서 맞는 거를 정하려 잘못하면 돈을 더 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원하는 거를 이제 또 새로 생긴 것도 있으니까 네.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또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 원하는 플랜이 이건데 중요한 거는 뭐 약까지 같이 꼭 넣어봐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플랜에서는 또 약을 커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특별한 약은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고 그러면은 그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럼 언제 끝날지 내가 플랜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기간이 끝나고 자격이 안 된다는 게 되면은요 시스템에 다 올라와서 편지가 갑니다. 미리. 네, 그래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6개월 기간을 줍니다. 네. 그래서 6개월 안에 이제 6개월 요 때까지 보험을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네. 편지가 오니까 네. 많은 베네핏을 그 또 6개월 동안 맥시멈 받으시고 네. 또 바꾸면 네. 되니까요. 네. 예. 이렇게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 나이에 네. 그 수입에 네. 그리고 또 아픈 사람에 한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네, 네. 꼭 이 프로그램을 그럼요. 이용해서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본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네. 모든 걸 해나가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이런 인포메이션을 알아서 네. 도움을 받고 그게 사회에 또 도움이 되는 자기도 건강해야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네, 제 전화번호는 네. 425-951-9210입니다. 그런데 네. 꼭 뭐 저한테 꼭 연락 안 하셔도 또 네. 이제 에이전트가 있으신 분들은 네, 또 네. 에이전트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네. 또 좋은 소식도 네. 또 더 자세한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메디케어 이게 세이빙스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같이 한번 아실 수 있는 분과 또 네.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리는 이렇게 듣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생각하고 네, 네. 아직 확실하지가 않을 때 네.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170불 그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만 도움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일반 보험을 거진 다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병원비에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 기준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일 때는 두 분이 다 메디케어 네, 나이가 되신 네. 분들은
수입이 1960불이라고는 하지만 네. 만약에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벌으셔도 괜찮아요. 혜택을 네.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복잡은 하지만 네. 그 1960불은 사실은 그 unearned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네네 맞습니다. 그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네, 네, 네. 뭐 렌탈 인컴이라든가 네. 이런 건데 일을 하셔서 직장에서 벌으시는 경우에는요, 음. 요 액수가 훨씬 더 커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은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네. 계산을 해드려서 네. 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소셜 시큐리티 내가 안 받고 내 와이프하고 나하고 같이 직장에서 한 3,000불을 벌어요. 네. 이분들 자격 되세요. 그래요. 네. 나이가 네, 그쯤- 65세 이제 네. 만약에 네. 넘으셨다면. 네. 그래서 그렇군요. 난 소셜시큐리티 안 받는데 내 친구는 그러면은 소셜시큐리티 받는 친구는 2,000불 받으면은 네. 자격이 안 되는데 아하. 나는 그건 아직 안 받고 일을 해서 3,000불을 번다. 네. 우리 제 부인하고 나하고 합해서 그러면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여러 가지 그 베네핏이 있는데 네.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소셜 네. 세큐리티가 네. 67세부터인가요? 아니요,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요. 네. 이제 얼리 리타이어는 62세부터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태어나신 연도에 따라서 네.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요새 57년 정도 57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가 아니고 66세보다도 또 더 있어야지 풀 67 세나 리타이먼트 8세. 에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분은 또 이걸 또 이게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네. 내가 조금 높은데 1990불이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이 다 170불씩을 다 내셔야 돼요. 아.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일찍 해서 내가 1900 한 뭐 20불 정도를 받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메디케어 되시기 전이나 네. 또는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 그 되시기 그러니까 전에 한 번씩 연락을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들어가 네.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네. 그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그 모든 걸 플랜하는 네, 사람과 맞습니다. 플랜하지 네. 않고 기분으로 하는 사람과 맞습니다. 이게 롱텀 가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 번씩 65세 되시기 전에 한 번쯤은 네. 소셜 시큐리티 그를 내가 얼마 받는가는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또 일을 하셔서 아직도 직장 생활 하시는데 만약에 뭐 직장에서 보험이 없다라든가 네. 뭐 또 있어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꼭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65세 네. 되시기 전에.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그냥 여러분들이 네. 이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정보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또 메디케이드가 꼭 있어야지만 듀얼 플랜 한다. 이제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네. 거고요. 또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 뭔지, 또 QMB가 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좀 아시면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는 무조건 1,000불 미만만 뭐 은행에 있어야 된다. 난 1,000불 미만으로만 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게 사실 수도 있는데 막 일부러 막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롱텀 케어에 네. 대해서도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기준이 또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손님이 타주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떨어져서 사셨던 분인데 같이 이제 남편분이 같이 오셨는데 네. 조금 이제 건강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분이셨어요. 근데 네. 그동안 떨어져 사셨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같은 주소에 들어가니까 혜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별거를 하시고 계셨으니까 네. 또 주소도 이제 다시 여기서도 다른 주소를 또 다시 네. 만드시고 또 근데 두 분이 합하니까 메디케이드가 안 되는 거였는데 네. 롱텀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가 벌써 다른 경우 그리고 또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는 자기 혼자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 도와드려 가지고 네. 다 받으실 수 있게 돼갖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다행이네요. 예, 네. 왜냐면은 건강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네. 이 따님이 아주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베네핏마다
그 수입과 자산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뭐 메디케이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좀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메디케어 가지신 분들이. 네. 그래서 그 기준과 또 요때 그 코비드가 물론 좋은 건 네. 아니지만 네. 요 기간을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네. 예, 이전에 메디케이드였던 워싱턴 애플리스였던 분들도 네. 그 듀얼 플랜을 혹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네. 좋겠어서 네. 아,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 오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정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된 상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질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받을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에 네.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한데 네. 그런 분들을 옆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옆에 있는 주위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알아보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듀얼 플랜은 네. 메디케이드까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는 꼭 아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파트 B 보험료만 도움받고 일반 보험 하셨던 분들도 네. 한 번쯤 꼭 점검하셔서 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 전화번호는 425 네. 951 네. 9210입니다. 425-951-9210 조선용 보험에 전화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는데요. 네. 물론 베네핏을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베네핏이 있는데 그냥 일부러 안 받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바보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네. 예, 또 잘 아는 전문가한테 네. 상의를 하시는 게 네. 절대로 부끄러운 네.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꼭 상의하시고 많은 베네핏 정당하게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안 아픈 거를 아프게 일부러 해서 하는 거면은 이상하지만 네, 맞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맞아요, 혜택을 맞아요. 받아서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자는 네. 거니까 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